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방산과 원전,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앙카라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궁 앞에 우뚝 선 순국자 기념비. 지난 2016년 튀르키예 군부 쿠데타를 막아낸 시민 등 희생자들을 기린 기념비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손을 잡습니다. 터키석을 상징하는 하늘색 카펫 위로 양국 정상이 의장대 사열을 받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국빈 방문에 걸맞게 예포가 발사됩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정부는 튀르키예의 신홉 제2원전 건설에 참여할 가능성을 크게 높였고,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K2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튀르키예가 알타이 전차를 개발, 생산한 것처럼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의 공동 개발과 기술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 증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함께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입국과 함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하며 강행군을 펼친 이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짓습니다. 앙카라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국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내년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1.8%로 올해 2배로 내다봤습니다. 무역 리스크 같은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성장 전략,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9%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1.8%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경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저효과도 있다고 본 겁니다. IMF 이사회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게 평가하며 경제 기초가 견고했고 정부의 정책 운용도 효과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정부의 단기 경기 부양책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여력과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추경 편성과 내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요소라든가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업종 부진 같은 경기 하방 위험도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IMF는 단기적인 재정 확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향후 5년간 재정 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 상반기에 소폭 올랐지만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2025년에는 2.0%, 2026년 1.8%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미중 정상이 내년에 양국을 상호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대두 수출을 강조했고 중국은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미국이 이해했다고 언급하는 등 대화의 강조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영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시간으로 어젯밤 이뤄진 전화통화 결과에 대해 먼저 보도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부산 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안정되고 호전됐다면서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고 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이
대만의 중국 복귀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며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이 언급은 미국이 최소한 대만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 시 주석은 내년 말 이전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펜타닐 그리고 대두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대단히 강력하며 자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이 한국에서의 회동 이후 충돌 대신 협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은 사실상 외교적으로 현상 유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hina's leadership is that more of a status quo power with limited aims rather than an aggressively revisionist global hegemon. 이런 흐름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지지층인 농업인을 위한 농산물 수출을 반대로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강조한 게 두드러집니다. 당장은 휴전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정치,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게 급하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로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최고령 현역 배우로 활동을 이어오던 고인은 70년 연기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하며 오랜 시간 국민 배우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향년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공연 중이던 연극 활동을 전면 취소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해 한평생 식지 않는 연기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시청률 59%를 기록했던 대표작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선 가부장적인 대발이 아버지 역을 맡아 국민 아빠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이후에도 목욕탕집 남자들, 허준, 이산, 흥분에 박터졌네, 베토벤 바이러스 등 다채로운 작품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70대에는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야동순재 캐릭터로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을 받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여행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도 활약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한 발짝 더 다가갔고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연극 무대로 돌아와 관객과 소통했습니다. 지난해 말엔 마지막 연기혼을 불태운 KBS 드라마 개소리로 연기대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고인은 당시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는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고인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으며 최근까지는 대학에서 연기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